교환학생으로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간다고요? 여기 한국을 가볍게 보는 일본의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학교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가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여학생은 무엇 때문에 한국을 무시하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나모토예요. 저는 도쿄에서 고등학생으로 17살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히로 미나모토 교수님께서 역사에 대해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은 일본 없이는 발전할 수 없어라고 자주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약하고 작으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본 문화가 깊고 생동감 넘친다고 믿었고 한국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께서는 일본이 모든 것을 세웠고 한국은 우리에게 의존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 에리코 씨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때때로 슬퍼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한국을 하찮게 만드는 생각들을 채워 넣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한국은 약한 나라일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때때로 학교에서 친구인 카즈키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본이 모든 좋은 것과 강한 것의 중심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에 가던 길에 저는 도쿄의 아름다움을 매일 느꼈어요. 분주한 거리, 밝은 네온사인, 현대적인 건물들. 제 눈에는 일본이 에너지와 자부심으로 가득 찬 곳으로 비쳤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깊은 애정을 느꼈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 덕분에 한국에 대해 들으면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한국은 일본 없이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저는 세상이 단순하게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나뉜다고 믿었어요.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역사를 이야기하실 때면 저는 이미 집에서 배운 덕분에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손을 들곤 했어요. 저는 일본을 커다란 밝은 태양으로 모든 것을 잘하게 하는 존재로 상상했고 한국은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작고 희미한 별로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거의 의심하지 않았고 매일 들려오는 수업을 신뢰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살짝 들었어요. 책에서 본 한국의 사진들은 아름다운 풍경, 다채로운 축제, 현대적인 도시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미지들을 머릿속 깊은 곳에 묻어두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어요.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긴 했지만 동시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저는 일본이 강하고 한국은 약하다는 생각에 안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작은 서점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들이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옮겨 한 권의 한국에 관한 책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는 밝고 매력적이었으며 분주한 거리, 아름다운 사찰, 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동안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제가 들어온 이야기보다 한국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책을 덮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상기시켰어요. 제 마음속에서 작은 반항심이 피어올랐어요. 아직은 인정하기 어려운 호기심이었죠.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제 어린 시절의 믿음들이 마치 흑백 사진처럼 단순했음을 깨달아요. 저는 일본을 모든 좋은 것의 중심으로 한국을 그저 작고 중요치 않은 나라로만 보도록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다채로운 진실의 조각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아직은 한국에 대해 들은 적 없는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제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껴요. 한때 진실을 외면했던 제 마음도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고 언젠가는 세상을 그 전체의 다채로운 색깔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선생님께서 국제 교환 프로그램을 발표하신 날을 잊지 못해요. 학교에서 맑은 아침이었고 모두가 신이 난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호기심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선생님께서 저희 반이 곧 한국을 방문하게 될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 뱃속에 어떤 매듭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은 일본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어요.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속으로 이 여행이 제 시야를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분주한 복도를 걸었어요. 친구들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시장, 아름다운 사원, 맛있는 음식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때때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던 카즈키도 평소보다 조금 더 관심 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일본이 모든 좋은 것들의 중심이라고 믿어왔거든요. 저에게 한국은 아버지께서 부정적으로 묘사하신 또 다른 장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호기심의 불꽃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한국이 제가 들어온 이야기보다 더 많고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여행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활기찬 색채, 분주한 거리, 친근한 사람들이 가득한 한국의 땅을 상상해 보았어요. 역사가 현대 생활과 어우러져 흥미롭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곳을 상상했어요. 어릴 때 들은 의심 어린 말들로 제 머릿속이 가득했지만 이번 여행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기회가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과 함께 앉았어요. 식탁은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고 부드러운 저녁 빛이 방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그냥 또 하나의 학교 행사처럼 이야기하셨지만 어머니 에리코 씨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았어요. 어쩌면 어머니께서는 한때 한국이 지금과는 달리 다른 의미였던 때를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제 생각은 계속 다가올 여행으로 향했어요. 이번 기회가 제가 직접 진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버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동시에 진짜 한국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행 전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가방을 싸며 보냈어요. 좋아하는 노트, 펜, 카메라를 챙기면서 모든 순간을 담아보고 싶었어요. 가방을 지퍼로 닫으면서 제 손은 약간 떨렸어요. 마치 전에 읽어본 적 없는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느낌이었어요. 도쿄에 있는 제 학교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자부심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만약 제가 상상한 한국이 전혀 다르다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제 몸을 떨게 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는 점점 커져가는 기대감도 느껴졌어요. 제 방에서 창가에 앉아 도쿄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들을 떠올리며 제 눈으로 진실을 볼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면 모든 소리, 모든 이야기, 모든 미소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평생 들어온 말들만이 아닌 진짜 한국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미래의 여행을 꿈꾸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군침 돌게 하는 음식을 맛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이 제게 전환점이 될 것임을,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기회가 될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옛 믿음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를 위대한 모험의 시작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밝고 분주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사람들이 웃으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현대 기술이 가득했고 깨끗한 바닥과 큰 창문들이 저를 설레면서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큰 스크린에는 한국어로 친근한 인사말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공항을 걸어 다니면서 긴장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이 별로 강하지 않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는데 지금 이 현대적인 디자인과 활기찬 분위기를 보니 지금까지 제가 들은 말들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거리는 색채와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유리 외관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울처럼 빛났어요. 도로는 분주했고 사람들의 수다 섞인 목소리와 부드러운 차량 소리가 어우러져 들렸어요. 길거리 판매자들은 맛있는 간식을 팔고 있었고 음식의 훌륭한 향기가 공기를 채웠어요. 작고 아기자기한 카페들도 보였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의 구석구석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호텔 근처 동네를 탐방하며 첫날을 보냈어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눈에 담으려 했어요. 인도는 넓고 깨끗했고 밝은 가로등들이 거리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간판이 붙은 동네 상점들을 보았고 지나갈 때마다 친절한 얼굴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부드러운 배경음악 소리부터 길거리 판매자들의 명랑한 목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한국이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곳임을 느끼게 해줬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작은 공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웃으며 화창한 날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았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현지 학생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때 저는 이곳 사람들끼리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돌봐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은 매콤한 떡볶이부터 달콤한 팬케이크까지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작은 가판대로 가득한 미로 같았어요. 각 가판대마다 진열된 과일과 채소의 생생한 색감에 놀랐어요. 몇 가지 현지 요리를 맛보았는데 한 입 한 입이 놀라움과 풍미로 가득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은 맛있었고 판매자들이 열정적으로 음식을 대하는 모습이 그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전에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디테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수백 년 된 사찰이 고요히 마천루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찰의 나무 문과 곡선 지붕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옆에 있는 반짝이는 유리 빌딩은 현재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광경들이 한국이 깊은 역사를 지니면서도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줬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옛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현대적인 삶,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이 한국이 놀라움과 강인함이 넘치는 곳임을 증명해 주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분주한 시장까지 하루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어 저를 설레게 하고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저녁에 호텔 방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본 모든 것들을 곱씹으며 한국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살아 숨쉬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색채와 따뜻함, 생명력이 넘치는 이곳에서 제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 놀라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행 중 한적한 저녁,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든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탐방한 후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부드럽게 불이 켜진 복도를 걷다가 제 방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천천히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 에리코께서 침대에 앉아 작은 오래된 텔레비전을 보시고 계셨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시던 중이었는데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고 계셨어요. 저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 멈춰 섰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움이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고 나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 약한 나라라고 배워왔었는데 어머니께서 한국 드라마에 감동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어머니의 이야기에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아침 식사 후 머리를 식히기 위해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작은 기념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먼지 쌓인 오래된 상자가 선반 한켠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왠지 모를 이끌림을 느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꾸러미가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복을 입은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는데 한복의 화려한 색감이 인상적이었고 사진 속 어머니는 매우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한국어로 쓰인 편지도 발견했어요. 편지에는 은이라는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손에 쥐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전에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제 눈앞에 감춰졌던 비밀이 모습을 드러낸 듯 했어요. 저는 가까운 의자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읽으며 한마디 한마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편지에는 사랑과 가족, 그리고 일본이 아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 글들을 읽으며 어머니께서 한때 한국과 깊은 연관을 맺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그 감춰진 면모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어머니께 어머니, 이 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렸고 어머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혼란스러움에서 부드러운 슬픔으로 얼굴이 변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께서 오랜 세월 동안 한 비밀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일본에서 에리코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전 한국에서 태어나 은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운 시절과 일본으로 이주한 후에 수많은 도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숨기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한국을 중요치 않은 나라로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이렇게 어머니께서 아름답고 때로는 아픈 기억으로 가득 찬 과거를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사진들을 다시 바라보며 한국을 깊이 사랑했던 밝고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한때 제가 한국을 작고 약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것이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내내 저는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전통, 축제, 언어에 대해 알고 싶다고 여쭤봤어요. 어머니께서는 고국에서 온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한국 문화가 다채로운 축제, 따뜻한 가족애, 그리고 삶을 기념하는 강한 전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었고 한때 무시했던 나라에서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숨겨진 비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조용한 순간에 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사람마다 알아갈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족을 이해하고 제 정체성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뜻밖의 비밀이었지만 저는 그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작이었어요. 일본에서의 삶과 어머니께서 지니신 멋진 한국 유산을 모두 포용하는 시각이었어요. 그날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느꼈어요. 저는 가족의 감춰진 과거를 발견했고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진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약하거나 하찮은 나라가 아니라 삶과 역사 깊은 의미가 가득한 곳임을 깨달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제 가족의 비밀처럼요. 다음 아침 저는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전날 발견했던 비밀들이 생각나면서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신발을 신고 호텔을 나서며 제 목표는 분명했어요. 지금까지 들은 것만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햇살은 밝았고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전통시장 근처를 헤매다가 저는 다정한 한국 소녀 하린을 만났어요. 하린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수공예품 가판대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며 웃고 계셨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줍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러자 하린의 눈이 반짝이며 따뜻한 미소로 답해 주었어요. 한국 즐기고 계세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아직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리는 제게 한국의 축제, 음식,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소중하게 이어져 오는 옛 전통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어요. 하린이 축제의 화려한 색채와 특별한 날에 울려 퍼지는 전통 음악의 부드러운 소리를 묘사할 때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 했어요. 하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는 점점 편안해지고 호기심이 커졌어요. 집에서 들은 옛 이야기 속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생명력 넘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유명한 궁궐을 방문하다가 대학생 도윤을 만났어요. 도윤은 친절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는 궁궐의 각 건물과 유물 뒤에 숨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궁궐 정원을 걸으며 도윤은 고목, 석상, 하늘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연못들을 가리켜 이곳들이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힘과 역사를 상기시켜 준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오래 감춰져 있던 비밀들을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깊이 귀담아 들었어요. 도윤은 저를 궁궐 근처의 작은 박물관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옛날 한국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많은 오래된 사진들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과 바래진 편지들을 보면서 일상 속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니 경이로움이 밀려왔어요. 도윤은 한국 사람들이 겪은 고난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박물관에 있는 모든 소장품이 그들의 용기와 정신을 상기시켜주는 증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한국의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도윤에게 물었더니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역사에 대해 존경과 희망을 가지고 기억해요. 우리의 과거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단순한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저는 역사를 배우는 것이 자신을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린과 도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어릴 적 가졌던 고정관념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한적한 공원에서 하린과 도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작은 간식을 나눴어요. 그들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지역 전통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린은 가족이 언제나 큰 식사와 웃음이 가득한 명절을 함께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도윤은 한국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과 용감한 인물들에 대해 배울 때 느끼는 자부심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큰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어요. 저는 그날 공원을 떠나며 새로운 이해의 감각을 느꼈어요. 한국을 배우는 것은 여러 페이지에 색과 생명력이 가득한 아름다운 책을 여는 것과 같았어요. 하린과 도윤이 건네주신 모든 이야기, 전통, 그리고 따뜻한 말씀이 한국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게 해주었어요. 저는 제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를 더 열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사람은 성장한다는 것을요. 지식이 제 마음을 바꾸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녁 불빛이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대해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한 나라에 대한 배움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한국과 작별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왔어요. 비행기 안에 앉아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일들을 생각했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 다정한 미소 하린과 도윤과 나눈 따뜻한 대화들이 아름다운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 재생되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 동안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며 기쁘면서도 약간 슬픈 감정을 동시에 느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에 글을 썼어요. 분주한 거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준 다정한 사람들에 대해 기록했어요. 가족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도 기억이 났어요.
제가 한때 한국을 약한 나라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대신 이제는 생명력, 역사, 그리고 용기가 넘치는 나라로 한국을 보게 되었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가족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았어요. 아버지 히로 교수님께서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머니 에리코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에게 제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봤어요. 다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았고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한국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히려 강인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비밀도 발견했어요. 그 비밀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제 말은 소중한 보물을 나누는 듯 가볍게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랫동안 우리 과거의 이 부분을 숨겨왔었어요. 무서웠지만 이제 우리의 유산이 자랑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경청하셨다가 잠시 후 이제야 내가 온전히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더 배우고 제 시각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지만 약속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기로 약속했어요. 어머니께서 한국에서의 삶과 자신을 만들어준 전통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어머니께서 조용히 고통을 겪어오셨음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나누실 준비가 되어 계신 것이 보였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책도 읽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에서 희망을 느꼈어요. 며칠 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우리의 뿌리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동네 한식당을 방문해 우리에게 새로운 요리들을 맛보게 했고 부모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희는 간단한 한국어 단어와 구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관점에서 역사를 토론하는 모임에도 참여하셨어요. 가족이 서로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은 저는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옛날 약한 이야기 속 멀고 낯선 나라가 아니라 강인함, 희망, 그리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임을 깨달았어요. 일본과 한국의 유산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의 일원임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질문하며 언제나 열린 마음을 유지하리라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때때로 진실은 과거에 감춰져 있다가 우리가 찾아내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제 곁에 있으니 저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축하하는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